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낮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보면은 요 양미간에 말이에요. 요거를 인당이라 그러죠. 요 사이에 좀 이렇게 좀 찌푸리고 일을 말하는 그런 그 버릇이 있는데 지금도 그러네. 참, 이걸 좀 고치려고 해도 하여튼 고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햇빛을 딱 이렇게 바라다 보고 일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햇빛 없는 데 가니까 좀 춥고 햇빛 있는 데 오니까 또 양미간을 찡그리게 되고 좀 그렇네요. 아, 이거 참. 내가 그 즐겨 듣는 그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제 김정민 박사하고 그 같은 부부죠. 그 자기 부인이 곽시로 돼 있던데 이름은 내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제가 목요일이니까 어제 그 부부가 같이 이제 그 대화하면서 하는 프로가 있는데 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가? 왜냐하니까 김정민 박사님이 그 상당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방법으로 이 전 세계의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동영상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상당히 그 노회찬 의원의 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폭파됐다 하더라고. 동영상이 사라진 것을. 그것이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상당히 그 아쉬워요. 좀 꼭 거기 이제 복구가 되면은 꼭 보고 싶어요. 어제는 왜 그 방송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하늘궁 강의가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22일이죠. 그거는 내 아들 결혼식이 11월 22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그때 그 하늘궁에서 강의한 것이 동영상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안 뜨는 것 같더라고. 거기 내가 검색을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찾겠어요. 거기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좀 즐겨 보던 유튜브가 그 시카고의 조성길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작년이죠. 2019년 그 8월 15일 날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 대회를 전후로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탄, 2탄, 3탄, 4탄, 뭐 5탄, 6탄 이래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내보내시다가 최근에 올해 좀 됐습니다. 여러 달 됐어요. 또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는가 이 생각이 또 드네요. 다시 이제 태어났었겠지. 그 좋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돌아가셨다면 다시 태어났겠죠. 아주 좋은 데서. 그런데 그분이 진짜 국내에 오면은 나는 부산에 있고 부산 김해에 거주하고 그분은 오면은 서울로 오실 건데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희박하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하지만 또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좀 자연스러운 몸이 되고 그래 되고 이제 또 그럴 때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면은 한번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조성길 박사님. 저하고 상당히 그 주파수가 같은 분이에요. 사이클이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그분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상당히 궁금해요. 아마 시카고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전화를 해볼까 이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시카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시카고의 조성길 박사님 하면은 그 한인교회에서는 좀 알려진 인물이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연세도 80이 넘었으니까 좀 그 생각이 들고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니까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내 이야기하지만은 강상원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류 문명의 원 종주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교에 대한 지식도 아주 해박하세요. 참 진짜 뭐 웬간한 불교학자들은 그 사람 앞에 가면 깜맞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에도 해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의 제자죠. 제자가 이제 박윤수 선생님인데, 물론 내 김성기한테는 내가 이제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는 한 5사람의 스승님이 있었고, 있었듯이 그 박윤수 선생님도 한 5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상원 박사님이고, 그분의 이제 저 박윤수 선생님의 그 요지는 뭐냐 하면은 아메리카에서 인류 문명이 이제 탄생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일강 문명 이래가지고 인류 4대의 문명 발상지다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뒤엎어버려요. 아메리카에서 모든 인류 문명이 탄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300년 전에 전 세계 역사를 조작한 그런 세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죠. 그러게 보면은 김정민 박사 같은 경우는 착 들어보고 이것이 이제 황당무계하니까 들어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리는가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김정민 박사가 실수한 거라고. 물론 뭐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은 뭐 어리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뭐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나이가 내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뭐 내 동생의 동생밖에 안 된다고. 내가 종손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고모하고 작은아버지가 총 합하면 14명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사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 동생이라도 저 새까만 동생이 1973년 개축생이라고. 권정민 박사가 그 개축생이거든. 그러니까 뭐 동생 중에도 아주 뭐 끄트머리 동생인데, 그러나 그 사람한테도 내가 머리 숙여가지고 배울 게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좀 박사 이라면은 말이야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거 아주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럼 박사는 어떠한 분야에서는 박사지만은 또 딴 분야에서는 자기가 머리를 꿇고 말이야 대가리 푹 숙이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점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김정민 박사는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스탄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 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뭐 자기가 사우디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우디 가가지고 이렇게 자랐고, 그 해외 생활을 엄청 오래 했지. 영국 유학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나름대로 그 사람 일가견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정세에 국제 정세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는 인정을 했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박윤수 선생님이 말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일체 무시하는 건 그 사람 실수한 거라고. 왜냐하니까 나는 그 숱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감이 있다고, 직감이 있다고.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뭔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나는 느끼거든. 박윤수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내가 이제 깊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 지금은 내가 이제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못 낸다고 아메리카 대조선 이 책을 사려고 책방에 가도 없어가지고 사지를 못했는데, 인터넷 시키면 되겠지만은
뭐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안 했는데, 요거 이제 직장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것을 그대로 또 공부를 또 하려고 해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그래서 박윤수 선생님의 그 강의를 상당히 즐겨 듣고, 허경영 총재님의 천부경 강의처럼 허경영 총재님의 천부경 강의는 한 1000번 정도 들어야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분의 강의는 한 100번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유튜브를 가지고 한 100번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아래 그 동영상이 떴는데 내가 이제 저장만 시켜놓고 보지를 못하다가 조금 전에 그거 봤는데, 임자가 나타났다 이게야. 임자가 누구니 하니까 천지의 원주인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이 그분인 줄 모르고 있어요. 박윤수 선생님이. 내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내가 이제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대한 어떤 에너지의 큰 흐름이 말이에요,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부정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정직하고 정의가 이제 통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 바이든이 만약에 부정을 했다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조회수가 아주 적어요. 왜냐하니까 적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 이러더라고. 조회수가 많으면은 지도세를 모르게 죽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하고 내하고 거의 같아요. 나는 딴 분야잖아. 그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나는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고대산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미술을 전공했는데,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니까 이 자기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조회수가 많고 이러면은 러시아에서도 그 김정민 박사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대사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많이 살해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고대사 문제를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은 엄청난 이제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것을 밝히는 사람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쉽게 말해서 살해를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역시 상당히 좀 그런 점은 있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을 하다 할 때는 항상 빙빙 돌려버려요. 중요한 지점에 가서는 내가 말을 항상 빙빙 돌려버려요. 알지 못하게 해버려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강정사만 이야기하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세계 통일을 2030년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할 거나 하시겠지요.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때 맡겨야지. 지금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조회수가 적은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요즘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해부를 시키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징계위원회에 이제 해부해가지고 결정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좀 해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임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건의를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잘리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을 봐서는 죽을 때 깨가고 죽는다고 말이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무슨 해임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소송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송해가지고 대부분까지 가게 되면 한 5, 6개월, 6개월, 7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자기가 내년 7월이면은 임기가 끝나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정리 법권천이라고 말이에요. 비정리 법 위에는 권리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높은 사람한테 대들어봐야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권리는 또 권력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 하늘을 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그렇지. 이제 그 권력의 파워에서 대통령을,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권세를 준 상태라고.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해가지고 되는가? 뭐 검찰총장이라면은 무슨 나름대로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권력이 좀 많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뭐 이 편도 안 되고 저 편도 안 되고 그래요. 또 별도로 또 관심도 없어요. 추미애나 윤석열이 같은 사람한테는 내 관심도 없는데, 지금 현재 이곳은 이제 영상 기록이니까 2020년 11월 오늘 27일 금요일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현 정세를 내가 나중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우리나라 황제가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요 때를 이제 해고하기 위해서, 그때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인데, 추미애가 이제 어제 아래죠. 그러니까 25일 날 이제 오후 6시에 이렇게 이제 뭐 그 발표를 한 거죠. 해임 그 직무 정지를 시킨다는 그런 것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그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별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봐요. 나는 홍익학당의 윤홍식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19대 대통령에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말씀 가운데에 자기는 윤홍식 박사님이, 박사는 아니지. 윤홍식 씨가 아마 연세대학교 석사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이 고전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신 분입니다. 노노 맹자, 노자, 장자, 할 것 없이 불교의 하음경, 법화경, 여기에 대해서 환해요. 그래가지고 참 나름대로 참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허경영 총재는 몰라요. 이게 또 그 사람 명점이야. 참 왜 그렇게 똑똑하신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는지 참 그것도 참 신비하네. 이재용이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참네. 내 이야기하지만은 삼성의 그 정보력이 대단한데 말이야. 대한민국 국정원 정보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허경영 신인을 못 알아보는지 말이야. 완전천사 하는데 완전천사 지금 한 천억 그러고는 삼성 같은 데는 1조 원 정도도 받을 수가 있지. 예. 그거 주고 나면 100조 1000조가 생길 건데 말이야. 100조 1000조만 되나 경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래? 그런 정보가 있는데 못 알아본다고. 너무 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윤홍식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그분이 그래도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이제 동서양에 있는 하던 고전 전집을 다 읽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점을 깨닫고 이래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그 아픔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판에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당선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나왔다는 그 자체가 가상하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고 말이야, 넙죽절하고 최진사 셋째 딸이 말이야 예쁘니까 최진사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딱 넙죽절하고 이렇게 대가리 팍 숙이고 말이야 총재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최고인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윤홍식 씨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양심을 이야기한다고. 양심을 이야기하고 또 견성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항상 주제가 그래요. 박민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풍수 자기 말로는 도성국사 34대 전수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은 18번은 늘 그래요. 청계천을 복개시켜야 된다. 청계천을 개복을 해놨는데 복개를 해야 된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이제 청계천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자리가 사람으로 이제 배 중심이란 말이야. 거기서도 배를 딱 따개버렸단 말이지. 청계천을 이명박이가 배를 따개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배를 잘라버리면은 사람도 죽잖아요. 사람 배를 잘라버리는데 죽지. 안 죽기 위해서는 배를 꿇어매야 되듯이 그 사람 주제는
요즘은 그래요. 박민찬 씨 하시는 말씀은 빨리 청계천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보풍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뭐 벚나무라든지 뭐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싹 가려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국운이 융숭해지고 이제 뭐야 GNP가 한 뭐 10만 불 시대, 20만 불 시대로 올라간다고 그래 내 주장해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주장을 하셨다고. 그 사실을 그분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직접 내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뭐 허경영 총재님하고 전화를 정말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너무너무 많은 전화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전화를 하면 아이고 총재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겠느냐고. 100통화를 하면 100통화 뭐 다 어렵습니다 안 좋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뭐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신인이시지만은 그러면 그것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박민찬 씨 그 풍수 그 문제를 해가지고 한번 내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풍수라 그러더라고. 박민찬이는 돌풍수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 박민찬 씨 그분은 청계천 복개 그게 18번이고 윤홍식 원장은 18번이 뭐냐니까 양심을 이야기하고 견성을 이야기해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 그거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신정 정치를 펼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는 이제 신정 시대가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이 새로 바뀔 것입니다만은 진짜 투표도 말이에요. 진짜 단 돈 1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되고 완전 새로운 신천지가 열린단 말이야. 새하늘 새 땅이듯이 선거제도도 완전 바뀌어가지고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되고 단 일전이라도 썼다 이러면은 그건 바로 뭐하지? 그거는 절대 그거는 자자손손 선거에 출마 못하도록 해버려야 된다고. 3조가 아니라 18쪽이 다 이렇게 공무원을 못 시키도록 그렇게 해버려야 된다고. 돈 안 쓰는 선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 총재님 말씀처럼 제한을 줘야 되는 거야. 또나게나 이렇게 아무나 하면 안 돼. 다 어떤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지금 뭐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말이야. 100명 가운데 한 35명이 한 30명 뭐 30명 정도가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투표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는 한 40명 정도는 안 한다고. 100명에 한 40명 정도 35명 정도는 투표 자체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뻔하게나 아무나 이렇게 개나 소나 다 이렇게 사람을 개나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일단 일정한 기준을 줘가지고 진짜 투표를 할 만한 사람에게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종이 쳐가지고 조금밖에 못하겠는데 여하튼 그 윤홍식 씨가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오는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가장 그 양심적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견성만 해도 그 아무런 그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물론 뭐 견성한 사람도 말이야 참 진짜 사이비 교주도 많이 있지. 있더라고. 진짜 그건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물욕을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선거에 돈으로 매수당해가지고 말이에요. 돈으로 매수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싹 이제 정치계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천지가 내가 한 몸이 돼 있으니까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욕심이 있다면은 정말 그 인류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되게끔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욕심이라면 욕심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이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것이 뭐냐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몇 사람 있어요. 좀 그거는 첫째 변호사, 그리고 이제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내가 좀 싫어해요. 양심대로 살면은 특히 변호사를 내가 싫어합니다. 딴 사람들의 말이야 아픈 것을 가지고 돈을 받고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하지만은 고액으로 받아가지고 무슨 자기가 변호를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세상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하여튼 오늘 저 박윤수 선생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거대한 그 큰 에너지의 그 흐름이 임자, 즉 천지의 주인 창조주께서 인간이 지금 모습을 입고 인가도 위스트로스트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창조주께서 이제 이 사람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나와서 가지고 천지를 바로잡는 그런 큰 기운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하고 나이는 같는데 정말 그분한테 참 말을 들으면 박력이 넘치고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도 뭔가 참 대단한 그 확신성, 진리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세상이 이제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아주 뭐 2단계가 이제 되고 2.5단계 뭐 이렇게 하는데 곧 이거는 정리가 됩니다. 그거 정리가 되고 이제 정리가 돼 나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야만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서 추미애하고 뭐 윤석열 이 문제로 가지고 진짜 뭐 감론 계속 치고받고 이러는데 결국 민심은 이제 이래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테말라의 지미 모렐라스처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처럼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미국의 이제 트럼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치의 이변이 이제 일어나서 완전 이제 새 시대 새 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규모로 이제 그 규모가 무지무지한데 지금 오늘 그 잠시 뉴스를 보니까 2016년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때 쿠데타에 가담된 핵심 멤버가 한 38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형이 확정이 됐더라고. 종신형으로 확정이 됐더라고. 그렇듯이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에 그 선거 부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연루된 사람이 상당한 고위직에 뭐 전직 대통령도 포함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도 포함될 거고, 그리고 미국의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싸그리 전부 다 이렇게 그 구속 수감되는 그런 엄청난 그 뉴스가 이제 터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터지게 되고 트럼프 말대로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을 전 세계에 있는 부정선거를 전부 다 밝혀낸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7개월 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가 이제 아마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서울시장 선거 전에 그게 터질지,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터질지, 안 그러면 20대 대통령 대선 전에 될지 후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하다가는 서울시장 선거 전후로 해서 터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또 모르는 게 또 좋습니다. 영화도 말이에요. 영화를 오늘 보러 가면 미리 그 본 사람이 이야기를 다 짚으면 무슨 재미가 있노?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막 차라리 이야기 안 듣고 말이야. 그걸 보는 게 더 재미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올 그 4.15 총선만 하더라도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이 전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분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서 무보수단 말이야. 그 당시에 내가 나갈 때는 무보수였다고.
지금도 앞으로도 무보수가 되겠지. 그럼 무보수고 일체 단 일전도 지원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큰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딴 사람들 그냥 출마하기를 전부 다 꺼려한 게 사실이에요. 나가라 그러면 전부 다 예비 후보까지는 등록을 그래도 하는데 본게임에 나가라 그러면 당장 돈이 들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꺼려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큰 에너지의 흐름대로 내가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257명 아닙니까? 지역구 235명, 비례대표 22명, 257명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큰소리 짱짱 쳤잖아요. 당선이다. 151명 이상 반드시 당선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중차대한 그 사명을 받은 민족이고 우리나라가 풍수지리적으로 말이에요.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새 천지를 만들 것이 확신하다. 이래서 나는 당선이 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냐? 안 됐잖아. 그러나 이것이 어쩌느냐?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이렇게 받게 되면은 문제가 틀려진단 말이야. 아무리 언론이 잘못 보도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 터질 때는 국가혁명당 공천받은 분은 저는 당선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악법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가도 그 당시에 뭐 총재님께서 이번에 출마하시는 사람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이야. 나가라! 이러면 가지고 그러면 또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몇몇 사람은 빠져! 안 돼!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나는 안 된다. 부산 서구 동부 출마 김성기는 예외. 너는 나가지 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 뒤에 할 말이 있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의 그 명예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생략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내가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참된 기독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는 니체가 한 말인데 나는 그 말을 자주 인용을 해요. 자, 그만!